그러니까 하루에 딱 4번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2번, 저녁 때 2번. 교외선이 바로 내일 개통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의정부에서 출발, 그 다음에 대곡역에서는 6시 6분에 출발.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교외선이 재개통을 하는데 하루에 도대체 몇 회나 운행하는지, 배차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요게 궁금했는데 이틀 전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목요일 날 국토교통부랑 코레일에서 보도자료를 드디어 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이 보도자료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왜 놀랐는지 지금부터 좀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경기 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좋습니다.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자,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11일 06시 첫차 운행. 그런데 그 다음에 왕복 8회. 왕복 8회? 자, 그러면은 편도 4번 운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고 전 구간 기본요금 2,600원, 1월 한 달간 구간 운임 1,000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뒤쪽에 보니까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대곡역에서 의정부로 출발하는 기차가 아침 6시 6분, 그 다음에 7시 22분 이렇게 오전에 2개가 있고, 그리고 저녁 6시 19분, 그 다음에 7시 35분에 또 2대. 의정부를 출발해서 대곡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도 아침 6시 51분에 들어오고 8시 7분에 들어오고 저녁 때는 7시 4분, 8시 20분 이렇게 딱 4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하루에 딱 4번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2번, 저녁 때 2번. 그러니까 4번 가고 4번 오고. 교외선이 개통한다 그럴 때 운행 대수가 많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나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하루에 최소 편도로 10번, 왕복 20회 정도는 운행한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은 한 1시간, 그리고 낮 시간에는 한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철도가 개통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좀 민망한 이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도자료 계속 보겠습니다. 교외선은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이고 또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철도 교통이다.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감소해서 2004년 4월에 운행이 중지됐다. 그런데 고양시랑 양주시랑 의정부시가 운영 재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염원해서 코레일이랑 철도공단이랑 같이 업무 협약을 맺고 4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약 38개월간 시설 개량 공사를 해서 드디어 개통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새로 달리게 될 열차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젤 기관차인데 뉴스텔지어라고 기성세대의 노스텔지어 추억과 그 다음에 MZ세대의 뉴트로를 이렇게 결합해서 뉴스텔지어.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달렸던 디젤 기관차 파란색과 빨간색 또 흰색이 있었던 이게 오히려 그냥 옛날 감성에도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어쨌든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하고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는 약 50분가량 소요된다. 그리고 이제 뭐 한마디 덧붙였어요.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새로 개통하는 그 시점부터 낮 시간에 단 한 대도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배차를 해놓고 새로운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또 관광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장된 홍보가 아닌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개통한 GTX-A 운정 서울 구간에 그 대곡역이 있어서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거다. 4대 겨우 도착하는데 이 얘기도 너무나 이게 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교외선이 관광열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같이 작성한 이 보도자료에 이런 자료를 거기다가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역마다 대표적인 관광지를 하나씩 이렇게 연계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보도자료에서. 근데 이게 너무나 진짜 부실하고 한마디로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좀 황당합니다. 자, 의정부는 뭐 로데오 거리 그렇다 치고, 송추는 송추계곡 그렇다 치고, 자, 장흥 수목원을 연계 관광지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장흥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도보로는 최소한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고 대중교통도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장흥역과 연계되는 관광지다.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령은 일령 허브랜드를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를 해놨는데, 일령 허브랜드 여기가 예전에는 좀 유명했지만 지금은 수년 전에 베이커리 카페로 업종을 변경했어요. 숲길 정원이라고 완전히 바꿨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옛날 그 일령 허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개를 해놨어요. 제일 황당한 거는 고양시에 있는 원릉역입니다. 자, 원릉역의 연계 관광지는 고양 자전거 공원을 소개해놨는데, 고양 자전거 공원,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이거 어딘지 알고 계세요? 자,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질 때 잠깐 자전거 공원으로 활용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성사체육공원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도 체육공원이고, 예전에 자전거 트랙으로 쓰던 곳을 지금은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 시민들도 완전히 잊혀진 이런 이름, 고양 자전거 공원을 지금 원릉역의 연계 관광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선이 운행되던 20-30년 전의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그냥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인 이런 보도자료를 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내용과 이 사진을 거의 한 30개 40개 되는 언론사들이 그대로 갖다가 이거를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앙행정부처 그 다음에 중앙언론사에서 교회선의 관광 활성화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정말 피상적으로 다뤄지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선이라는 게 원래부터 이게 경제성이 검증이 돼서 재개통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에 경기 북부에 그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운 철도 노선에 대한 수요가 늘 있고 요구가 있다 보니까 3개 지자체가 요구를 하고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우선 개통을 해보고 차후에 점차 이 여건을 좀 개선해 보자,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힌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출발부터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실하게 출발을 해서 과연 경기 북부 교통 인프라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 또 관광 확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개통하는 교회선 철도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신랄하게 이렇게 좀 팩트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내일 아침 대곡역에서 출발하는 교회선 첫 차를 한번 타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